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그 철학 컨텐츠, 이제 버클리라고 하는 영국 경험론의 그 막판에 완전히 인식론을 해체해버린 양반과 또 한자 문명권에서 왕수인이라고 하는 양명학 했던 그 양반, 그 두 선생님의 마음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진짜 철학 콘텐츠잖아요. 한번 재미없을 것 같지만 노동용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딱 그 두 분뿐 아니라 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할 거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역량이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겠죠. 재미로 들어보셔도. 일단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은 버클리나 왕수인이나 둘 다 이제 버클리는 흉이랑 거의 비슷한 또 게 묶이고, 왕수인은 또 육상산 걔랑 좀 비슷하게 묶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둘 다 비슷한 일화가 하나 있죠. 모든 게 마음에 달린 거라면 객관 세상에 대한 소박한 실제론, 버트란드 러셀이 결국에 수학적인 복잡한 거 해결하고 철학적인 복잡한 거 하고 사회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철학에서 소박한 실제론 요거 쓰면 된다. 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이렇게 안 보이다가 다시 지나가고 하면 걔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냥 하면 된다. 근데 눈에는 잠깐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인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이렇게 근대 혹은 이제 그렇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 시기에 동서양에서 인식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봤는데, 물론 양명학은 이제 불교 영향이 꽤 크죠. 불교에서의 식이라고 하는 거를 심으로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유식사상 일체유심존이 이게 다 식이죠. 그래서 그 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볼 건데, 여러 가지를 한번 노동용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버클리 말대로 진짜 객관 세상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한다면 유기에서 인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랑 관념의 다발만 유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라면은 관념의 다발인 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겠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버클리한테. 그리고 왕수인한테는 꽃이 저기 하나 있다. 저쪽에 꽃이 나무 사이로 있는데 보랏빛 꽃이네요. 꽃이 저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꽃이나 돌뿌리는 없어요. 여기는 돌뿌리를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저희가 있는데, 이런 게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 안 봤잖아. 안 보는 동안에 존재를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심증미는. 양명학의 저 왕수인의 양명학에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인식론이나 실제론이 이제 그 둘 다 관념적 실제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개가 이제 굉장히 닮은 차이점이 또 많이 있긴 하지만은 닮은 점도 있단 말이죠. 마음을 중시해. 마음. 우영우가 법에서 마음을 중시한다고 그러는데 이 두 분도 인식 그리고 실제론에서 마음을 중시해요. 마음을.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에서도 마음은 불교 오기 전부터 마음 심자 이것은 늘 쓰여왔어요. 그리고 서양에서 이제 그 마음에 해당되는 뭐 여러 그 어휘들이 있겠죠. 육체와 좀 상반되는 것, 감각 기관과는 조금 상반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안쪽에서 프로세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디파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뭐 있어왔죠. 푸시케두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버클리도 이제 그 근대 철학자지만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버클리가 볼 때는 버클리 이전에 이제 뭐 홉스 뭐 로크부터 해서 쫙 영국의 경험론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보할 수 있고 뭘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은 다 엉터리 소리죠. 현대는 수치로 나오는 거 관측할 뿐이죠. 과학적으로.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주체랑 객체 사이의 그 관계, 여기에 이제 이 인식이 제대로 되나를 보니까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로크 때부터 삐걱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물 자체는 모른다, 저 꽃이라든지 돌멩이는 모른다까지 가는 거죠. 모른다로 간 게 이제 칸트죠. 칸트는 몰라도 된다. 우리는 어떤 인식의 틀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주 심각하게 그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양반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반대쪽에 대륙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식의 문제, 인식론의 문제, 데카르트부터 해서. 근데 늘 가다 보면은 맨 끝에는 뭘로 귀착이 되냐, 이 귀착이 되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고 그래요. 본유관념 같은 걸로, 송과 선을 통해서 본유관념으로 귀착이 되고, 사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물리학자들, 자연철학자들도 자기가 그때는 이제 관찰이죠. 관찰한 거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뭔가 이론을 세우고 해도 그거 가지고 신의 섭리를 그냥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에 대해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결국은 신이에요, 신. 근데 버클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걸 보는 것은 결국 감각기관에 의해서 관념 다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컨템퍼러리한 생각이죠. 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 니체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현대 철학자들 보면은 인식에 있어서 베르그송도 있고, 인식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다발로 계속 나라고 하는 주체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미 2600년 전에 깨놓은 건데, 아트만을 깨놓은 건데, 이제 근대가 오니까 인식론을 진짜 주체랑 객체랑 나눠서 하다 보니까는 주체 자체가 다발만 계속 있는 거예요. 다발만. 감각의 다발만. 감각으로 그걸 가지고 관념을 형성을 해서. 그럼 저 꽃이 있다는, 저 꽃이, 그러니까 실제론적으로 있다고는 말을 못하지. 그리고 양명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명학에서 이렇게 안 보면은
안 보는 동안에 내 마음은 고요하고 보는 동안에 꽃이 보랏빛 향기가 돼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야. 김춘수의 시처럼, 그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실제 한다라고 보질 않고 역시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성리학 자체가 관념론이지만 성리학의 한 갈래이자 또 우리나라는 그 성리학 본류가 주로 남아있고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양명학 쪽이 이제 그 뭐 성리학을 이제 하긴 했지만은 양명학 쪽이 상당한 영향을 줬죠. 요시다 쇼인,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이 성리학자죠. 양명학자죠. 우리나라도 구한말에는 양명학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성리학의 그 관념론은 객관적 관념론이자 뭐 정치적으로도 얽혀 있어가지고 명분론적인 그건데, 이제 양명학은 심증리이기 때문에 이 심에서의 나한테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심으로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도덕 심을 발휘를 하고 중요한 것들을 경물치제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이가 부여되어 있는 객관적인 관념론이 아니야. 객관세계가 있는 게 아니야. 주자는 심통성정이라고 해서 심이 성이랑 정을 다 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성이었거든. 그래서 성이 리다 해서 성리학이 된 거고, 이 양명학은 심이 즉 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관념적으로 어쨌든 관념적 실제론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양명학 하는 분들이 활동력이라든지 이 실천 경물치제 방식도 뭐 이렇게 뭘 탐구하고 막 개별 사물 탐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의 이치만 다 닿으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특히 불교 이후에 유식사상 이후에 유식사상이 한자 문명권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성리학 때도 쓰였고 양명학 때는 전면에 나서죠. 자, 그러면은 양쪽 다 꽃도 없고 돌도 없어요. 그죠? 근데 두 개를 실제론적으로 보면 달라요. 자, 양명학에서의 저 꽃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내 감각의 다발이 저기랑 얽혀 있죠. 이때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닐 때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 내 심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관념론, 저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버클리의 관념론은 달라요. 돌이 내가 여기에 뭐 약간 삐끗하게 이렇게 나온 부분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런데 관념론이니까는 나는 관념에 불과한 거에 넘어졌다. 이게 아니라 있는 거야.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관념의 다발이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는 건 맞는데, 관념의 다발이면은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왜냐? 이 돌이 됐건 저 나무꽃이 됐건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각을 통해서 관념을 형성할 때 계속해서 일정한 형태의 큰 오차가 없는 형태의, 지금 이 날씨에 보거나 쨍쨍한 날씨에 보거나 이런 약간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으로 우린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이 돌도 지금 이쪽은 젖고 이쪽은 안 젖었네. 응?
오늘 태풍 뭐 온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졌고 여기는 안 젖었지만은 우리는 요 정도는 패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야 그러면은 아예 없는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는 그때 매트릭스라고 말은 안 했겠지. 어떤 판타지 속에 살고 있는 거냐? 아니라 이거야.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주체, 이 주체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몰라. 하지만 감각 대상들의 그 감각과 관념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패턴이 잡혀, 덩어리들이. 그거는 있다라는 거야. 에이, 그게 어떻게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그때 그 마음이 나와요, 마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철학에서. 마음이 나오는 순간 그 마음은 감각에서 관념으로 진행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디비니티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버클리에게는, 이 왕수인에게는, 왕수인은 그 실제론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실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선불교 비슷해요. 근데 이 버클리는 약간의 관심, 저희가 다른 거죠. 저기 다 있다는 거야. 아까 없다고 해놓고 관념의 다발이라고 해요. 감각의 다발이라고 해놓고 있다는 거야. 그 있다고 하는 증거가 심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것. 그리고 그 심이 바로 내가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보고 있다는 거지. 하느님이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반대쪽 대륙에 있었던 데카르트가 본유관념, 송가스, 이거 말했던 것도 결국에는 막히는 부분에서 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육아하면은 뭐 공자 선생이 떠오를 거고, 그 다음 누가 떠오르세요? 두 사람이 떠올라야지. 맹자하고 순자. 근데 맹자는 뭐 당연히 주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맹자의 뭐 양지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근데 순자, 성악설,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배웠겠네. 근데 순자 같은 경우에도 성악설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것일 뿐이고, 그게 이제 예로서 규제가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자가 성악설을 성은 악하다 이런 걸 주장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일교의 두 가지 원류이기도 하고, 한쪽은 법과 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때는 불교 들어오기 전이죠. 한참 전인데, 순자가 그 성인들이 해놓은 이런 걸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위로 가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근거 가지고 하느냐.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심이에요. 심. 그때의 심은 뭐냐 하면은 천군이에요. 천군. 또 신인 거예요. 심은 신인 거예요. 정약용 선생도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은 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양명 같은 경우에도 이 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불교의 유식사상,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진행되는 선종, 이런 데서도 결국은 불성이라고 하는 심.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식론 하나만 봐도, 그리고 실제론, 그리고 주체와 객체 이런 관계를 이제 보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객관적이라기보다 상식적인 실제론 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게 매트릭스와 이 현실적인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패턴이에요. 패턴이 사라지는 게 환각이지. 뭐 누군가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꿈을 꿨을 때 꿈을 꿨는데 탁 깨자마자 그거랑 깬 상태랑 패턴의 불연속성, 이런 게 환각이고, 패턴적으로 연속된 것은 믿을 수 있다. 왜? 마음, 신에 의해서 포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명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심, 여기에 다 던져서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구한말이 됐건 아니면 메이지 유신시기가 됐건 한자 문명권의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새로운 이제 유교 구심론 이렇게 나왔던 박은식 선생도 양명학 쪽이죠.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요시다 쇼인도 양명 쪽, 에도막부는 명목상으로는 성리학을 이렇게 저기 했지만 거기는 다 어쨌든 뭐 불교가 들어가든 뭐 성리학이 들어가든 약간 일본화돼요. 뭔가 뭐 불교도 진자화가 되고. 근데 실제로 뭐 실천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명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매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건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도 역시 디비니티가 있는 것. 제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요 한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도 저는 섭리에 대해서 늘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한번 심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요. 심에 대해서 제 마음도 섭리랑 다 했을 텐데 어젯밤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잠 못 자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뭐 찍긴 찍었다. 어째 뭘 찍었냐, 잠깐만. 뭐 어거지로 조선시대 사법 시스템과 민봉사상인 걸 찍었는데 너무 질서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그렇긴 하지만은 요약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버클리와 왕스인의 심은 뭘까? 둘 다 심을 말했거든. 근데 공통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객관적 실제론을 거부해요. 그러면 관념적 실제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관념의 다발. 그리고 특히 이제 약간 양쪽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인식론, 주체와 객체 사이를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다 보니까는 주체는 없어. 관념 다발이야. 이 현대 철학에 의해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객체끼리는, 감각끼리는 서로 관련을 맺고 충분히 우리가 패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뿌리라는 관념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안 보고 있어도 있다라는 거야. 심이 보증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심은 디비니티예요. 디바인한 것. 그리고 양명학에서도 저 꽃을 내가 안 봐. 안 보면은 없어. 세상에 없어. 근데 이거는 그 실제론 차원보다는 마음의 차원에서 나한테 지금 경지 전체를 달아야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바로 닿는 것들 하나하나의 실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닿았어. 그러면은 없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관념론이지만은 이거는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거야. 이 양명학에서의 관념론은 주관적 관념론에 가깝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서양 철학자들도 결국에는 맨 끝에 가면은 뭔가 신성을 찾게 되고, 동양에서도 맨 끝을 가다 보면 심지어는 순자 같은 현실적인 사람도 천군, 마음, 심자가 천군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 성악 이기적인데 어떻게 하냐,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는 올라가다 보면은 뭐와 만나느냐, 천군이랑 만난다 이거야. 근데 동양에서도 기본적으로 디파인하는 거에 대해서 주 리론적 생각이나 주 기론적인 생각이나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리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까?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에 안 든다. 요즘 간만에 동서양의 그 철학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